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한화갤러리아 주식 544억 원어치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화갤러리아가 오늘장에서 15%대 급등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샀던 소액 주주들은 최대 60%대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한편 이번 공개 매수는 코스피 재상장 이후 부진했던 주가에 대해 창업주 일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의무 부과 직전 상장사의 주요 주주와 임원들이 지분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23일 이후 지분 매매에 대해서는 목적 금액 등을 30일 전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목표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SGA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GA는 사업 발주 지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SGA는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 개선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장에서 KTNG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NG가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배당주인 KTNG의 매력도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경우가 많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으니 고배당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규 새내기 주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의 옳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요즘 시장이 사실 지수로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장인데 그렇지만 또 워낙 또 신규주들 너무 강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상당히 매매할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매매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주도주 매매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주도주 매매라는 게 이제 또 많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뭐 다른 의미로 이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매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종목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종목이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껍질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종목이 이제 10배를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어마무시한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이제 픽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추적을 하고 실제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상반기에 한두 개 꼭 이제 10배 가는 종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두 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0배 가는 종목의 어떤 조건은 무엇이냐에 대해 요즘 시장이 사실 지수로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장인데 그렇지만 또 워낙 또 신규주들 너무 강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상당히 매매할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윤사모예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매매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주도주 매매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주도주 매매라는 게 이제 또 많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뭐 다른 의미로 이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매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종목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종목이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껍질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종목이 이제 10배를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어마무시한 큰 돈을 가지고 이제 픽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추적을 하고 실제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상반기에 한두 개 꼭 이제 10배 가는 종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두 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0배 가는 종목의 어떤 조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 매물대가 없는 게 좋아요. 역사적인 신고가나 아니면 52주 신고가나 아니면 2년, 3년간의 신고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에서 10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이 예전에 10배 갔으니까 또 10배를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23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장을 이끌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하지만 24년도 초반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또 시장을 이끌어줬었고 그 이후에 또 한미반도체, 알테오젠이 또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결국엔 달라요. 그거를 이제 뭐 세력이다, 주포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핸들링은 다르지만 그 종목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를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백 번을 매매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번도 매매 안 하고 다른 종목에서 또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에서요. 자, 그래서 매해 매월 주도주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투자자나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주도주는 계속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봉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종목입니다. 작년 2월 달이었죠. 그리고 작년 8월 달까지 약 6개월 동안 거의 10배가 가는 어마무시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전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같이 움직였었죠. 하지만 이 종목이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니까 자, 이 종목이 이렇게 가길 원하지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크게 물리니까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근데 다른 종목에서 이제 나오죠.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끝나자마자 또 상승을 합니다. 중간에는 당연히 어떤 종목이 움직였죠? 에코프로머티, 뭐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라고 해가지고 신규주 대여 종목들이 움직였었고요. 그 뒤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또 강력한 흐름으로 이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고점을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 어디서 또 갑자기 수급이 돌기 시작하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가. 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랑 함께 이제 움직였던 게 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상승합니다. 얘가 죽자마자. 그러니까 분명히 또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올라가다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실제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이제 고점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간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어떤 종목이 한번 시세가 대시세가 나오면은 그 종목이 죽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종목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에코프로의 이제 바이앤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를 약 150번 정도를 제 교육생들과 함께 공략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왜 이 종목을 공략했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처음에 봤는데 20만 원이었어요, 주가가. 봤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급도 완벽해. 거기다가 역사적인 신고가야. 야, 이 종목 뭔가 내일 내가 사면은 수익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근데 네, 다음날 20%가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와, 이 종목이 이 에코프로가 그래도 대형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종목이 수익을 이렇게 주네? 야, 이거 이상하다. 다음날 또 매매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또 종가 베팅을 해버려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주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다가 뭐 들어갔다 보니까 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이제 돌파 매매 위주로 또 많이 매매를 하는데 돌파 매매도 합니다. 하니까 막 10분 만에 막 5%, 10%씩 줘요, 수익을.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이 종목 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익을 막 즐기고 매매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저와 함께하는 교육생들과 공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김없이 이렇게 고점이 나오다가 얘가 이렇게 이제 그럼 갈 거면 이렇게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지라인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이 잘 벌려 아니면은 뭐 몬스터가 잘 잡혀 이러면은 재밌잖아요. 하지만 뭔가 몬스터도 안 잡히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 사업 자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은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접어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이죠. 제 뭐 주변 친구도 고통이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고통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그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나한테 수익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나한테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수, 강력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추세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매매를 좀 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좀 찾게 되죠.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아니면은 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종목을 또 찾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찾았냐라고 하면은 뭐 한미반도체도 있었고요. 알테오젠도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을 보면은 뭐 85,000원에서 29만 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뭐 7만 원대에서 19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립니다. 어김없이. 하지만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는 없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재미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실제 재미있다라는 거는 나한테 즉각적으로 다음 날이든 아니면은 10분 뒤, 20분 뒤든 바로바로 수익을 줘야 저한테 착한 종목이고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수익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친구는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그럼 너는 뭘 매매하냐? 그러면 이런 걸 또 하는 겁니다.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단기간 내에 또 급등을 하니까 일봉상 저는 또 그 종목을 또 물고 뜯고 단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에 하나에 찍어가지고 투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시세에 알곡, 그러니까 물리지 않고 시세에 알곡만 챙기는 어떤 트레이더가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방송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배거 갈 종목. 이거를 이제 저는 뭐 이 종목이 10배거 갈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몰라요. 10배거 갈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매매하다 보면은 그 종목이 10배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서 놀 줄 안다라는 거죠. 10배 가는 종목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후자인데 어쨌든 제가
텐베거 갈 종목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놀다 보니까 돈이 너무 쉽게 잘 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치열하게 아니면 좀 절박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서멜과 함께 해보시면 분명히 비상하는 어떤 계좌 그리고 매월 월천하는 계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같이 해보시죠. 네,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종목을 고를 때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계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나도 올해 좀 텐베거 가는 종목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또 말씀해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와 현대로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도달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8월 20일 날 한농화성, 그다음에 8월 16일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이에요.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뭐 사실 이제 25,000원을 제가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제가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그래도 한국가스공사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확한 가격대,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완벽하게 도달을 해가지고 짧게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사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크게 줬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만 제가 손절가를 제시했는데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왔었고 두 차례는 수익을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제가 좀 끈질기게 좀 매매하려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오니까 야, 이거 좀 분석 좀 해달라. 약간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5만 원을 잡았죠. 5만 원에서 제가 1차 목표 주가를 잡았었고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잡았는데 현재 2차까지는 좀 진행 중인데 어쨌든 1차 목표 주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역시 이 종목 제대로 복수했죠. 저와 복수에 성공하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인데 방송 공략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도와드렸었고 체결도 완벽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제시한 목표 주가를 5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방송사들이 다 이제 규정이 좀 바뀌었죠. 진짜 목표가에 도달을 해야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제가 한 4번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목표 주가를 설정 안 했었다가 지금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하고 있고 오늘도 또 멋진 종목 제가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정확하게 가격 전략을 드렸었죠. 네, 여기 15만 6,400원이 목표가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였는데 2차 목표 주까지는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23%, 저 이 종목 비중 때려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한 교육생분들도 여기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익 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리고 이제 이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미반도체였죠. 한미반도체도 제가 이 구간을 진입 타점으로 잡았죠. 네, 한 10만 원대, 10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여러분한테 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는 상승했어요. 12만 5,600원. 네, 여기서 방송에서 정확하게 가격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목표 주가에 가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23%.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였죠? 네, 올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반도체였다. 그리고 낙폭이 가장 큰 것도 반도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비중 베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방송에서 또 언급을 드릴 건데 최근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뜨거웠었죠. 그런 종목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급주 매매들이 지금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급주 매매들 중에서도 1등주를 잡을 줄 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수급주 매매 배워보시고 오늘
시간에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수급점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리뷰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핫한 테마와 그리고 종목을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바로 바이오 테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비롯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 환자 수가 급증하자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 바이오 업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성장주의 대표격인 바이오주에 쏠리기 마련인데요. 지난 8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상반기 바이오 의료벤처 신규 투자금이 전년 동기 5,961억 원 대비 29.4% 감소한 4,1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시장에 몰아닥친 한파로 중견급 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됐음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용 조달이 어려워지면 다수 기업이 M&A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어제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미국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제는 아쉽게 마감했지만 오늘은 10.81%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오늘 장에서 9%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바로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유한양행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바이오도 바이오인데 근본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근본 바이오가 무슨 의미인지, 유한양행이 근본 바이오에 속하는지 궁금한데요. 근본 있는 바이오가 정확하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키워드를 만든 게 저예요. 그래서 왜 그런 키워드를 만들었냐면은 실제 5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약간 꿈과 희망을 먹고 가는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 뭐 신라젠, 뭐 HLB, 헬릭스미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옥석이 가려지고 정말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탄생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들을 우리가 조금 어떤 테마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에 중심이 되어 있는 이제 두 기업을 한번 리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초반에도 약간 비관적으로도 봤어요. 여기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유연하게 매매를 한 편입니다.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한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 첫 국산 항암제 FDA 허가가 아마 3일 전에 있었죠. 3일 전에 이제 발생이 되었었고 폐암 치료제 렉나자 이제 미국 진출 국산 항암 신약 1호 탄생.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이거예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키워드. 특별한 재료죠, 이거는. 이 정도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미국 출시, 렉나자의 미국 출시와 유럽, 중국, 일본의 이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은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물론 많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양음양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장중에 나오면은 양음양이 안 돼요. 보통 양양 패턴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 전에 호재가 나오면서 전일에는 양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갭 띄우고 음봉 나왔다가 다음 날 또 이렇게 양봉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나 이틀 차에 고점 회복을 하거나 돌파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전일 시가나 아니면은 전일 고가 부근 아니면 전일 종가 부근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아서 매매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유한양행에서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을 도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꿀 빨고 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중순에 이제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 아마 이때일 거예요. 유한양행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3,800원, 105,0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103,800원이 이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고점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여기서는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목요일, 수요일에 장대 음봉이 터졌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장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FDA 허가, 삼상 성공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 폐암과 관련해서 삼상이 허가가 됐어? 이러면은 야, 오늘 상한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반대예요. 시장은 이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뭐 여기서 샀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없네? 차익 실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실제 그때 당시에 신한투자증권에서 거의 800억 원에서 10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한 증권사에서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유한양행은 끝났나 보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인가? 네, 아무튼 다음 거를 좀 얘기해 보면은 일단 양음양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갭을 띄워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만듭니다. 이게 화성 밸브 일봉인데요. 보시면은 그 다음날 양봉으로 가는 패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날 시가나 아니면 고가를 갱신할 때 매매를 하면은 이 단타에 굉장히 기출 유형 문제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농화성도 보시면은 자, 갭 띄우고 이것도 이제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화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었죠. 이런 시가나 아니면 고점을 갱신할 때 매매하시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었었고 고가 그러면서 오늘 근데 저는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만약에 이게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음날 양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양봉이 나온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뭐 악재라기보다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왜 악재로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임상 3상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팅을 한 건데 그게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게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다는 거는 조금 주가로는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밀릴 줄 알았는데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자,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22일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38광땡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은 이 YSL 밴드가 우상향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38선 위에 있어야 되고 주가는요. 그다음에 거래대금 40억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3분봉에서 말도 안 되게 터집니다. 250억에서 350억이 터졌어요. 3분봉 하나에. 그러니까 250억, 뭐 300억, 350억 이런 식으로 터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잘 봐야 되겠다. 야,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거 고점 아니고 이게 오히려 이 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 시그널. 제가 여러분한테 상승 장악형 캔들이 3분봉에서 38선 근처에서 나오면은 이게 매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야, 이거 잘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랑 이제 수급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했어요. 이거 다. 왜냐, 신호 나오죠? 이거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 해주고 있고 거래대금 빵빵하고 야, 이거 안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길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또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유한양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했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저 윤삼열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한양행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어제가 저가였잖아요. 저가 공략해가지고 오늘 15%또 수익권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좀 뭐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싸움.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이렇게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실제 그거를 뭔가 근거가 있게 엎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판단을 바꾸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은 이게 고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제 제가 또 VI 굉장히 성애자고 또 상한가 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에 뭐 잡았다 하면 VI 가고 그리고 뭐 상한가 가고 이게 굉장히 좀 비일비재한데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음양 현 시장 트렌드를 이끈 유한양행인데요. 트렌디하고 또 근거가 충분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본 있는 바이오 매수 사인 또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알테오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건가요? 네, 흐름이 지금 현재 또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11월 작년 제가 첫 방송 여기 신들의 매매 신호의 첫 방송에 나와가지고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뭐 400%까지 이제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물고 뜯고 맛보고 모든 시세의 알곡을 다 누렸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사실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을 했고 좀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일단 머크에서 알테오젠 기술 접목한 키드루다 SC에 더 힘을 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글로벌 3상에 대해서 추가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오는 9월 23일입니다. 네, MK3475A와 화학항암요법, 병용요법의 글로벌 임상 3상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폐암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게 이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해놨다가 그럼 우리가 일정 매매 관점에서도 9월 달까지는 그래도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기대감 포인트가 말씀드렸죠. 9월 23일 임상 3상 발표 그리고 머크 SC형 제형 전환 시에 20조 원 정도의 연간 매출이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알테오젠을 받기로 한 로열티가 5% 정도예요. 그랬을 때 그런 걸 가정했을 때는 약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정도가 찍힌다. 그러면서 지금 저점 부근에서부터 계속해서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방송 공략은 이제 몇 차례 도와드렸었죠. 네, 여기서도 도와드렸었고 여기서도 도와드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이런 구간에서 다 리뷰를 도와드렸어요. 아, 지금 저 매수를 보고 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매수 보고 있다. 아니면 또 이런 데서 매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다시 또 이제 흐름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일봉상에서는 좀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지지 라인을 그래도 지지해줬죠. 근데 이게 밑꼬리가 좀 중요한 구간을 터치를 했어요.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여기가 이제 20년도, 21년도 고점입니다. 네, 코로나 랠리라고 하죠. 그때 만들어졌던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주봉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작년 중순에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 터치를 했어요. 리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되돌림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을 좀 약간 가격 전략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은 일단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부터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0만 원입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약간 매수 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면은 저는 웬만하면 알테오젠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바이오들이 가기 전에는 한 번씩 털고 갑니다.
예, 좀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털고 가는데 이게 주봉상에서 밑꼬리가 짧은 것 같아도 어쨌든 조금 많은 물량들이 털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는 좀 거래량이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데도 잘 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량을 지금 잠궜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없어도 지금 좀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성립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 물량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좀 고액 자산가들 있죠. 고액 그 30억 이상,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대근 어떤 예수금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스마트머니 쪽은 아마 알테오젠에서 가장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말에 제가 신드레 매매신호 제 첫 히든 종목이 알테오젠이었는데 올해 시장 대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테오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들한테는 크나큰 기회가 지금 이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시총 20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VI 성애자인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9월 임상 3상 결과 발표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요. 30만 원까지 분할 매수 시에는 또 40만 원까지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법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뽑아온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국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 영업 중인 신약 개발 기업인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성장을 바탕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상황에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퍼지며 4.8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K바이오팜입니다. 전문가님, SK바이오팜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대형주 치고 스윙하기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스윙. 예, 네. 모멘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올해 트렌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한테 수출 잘해가지고 매출액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이제 뭐 변압기나 화장품, 뭐 음식료 이런 기업들이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의 이제 대표적인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죠. 그게 이제 미국 매출이 1,000억 원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거시적인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도 돌아오고 있고, 미 생물보안법 이슈,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가 누가 되어도 좋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의 공통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과거 한미약품 기술 반환 이슈가 있었고요. 신라젠 상폐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백신 개발 거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조금 신뢰도가 하락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이제 안 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바이오 매매하기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근본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이제 주봉 관점에서는 여기가 상장일날 형성했던 저점이었거든요. 시가 부근이었고 실제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림 주고 여기서는 저항받고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도 주봉상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돌파가 되었죠. 자, 매수가 108,000원, 104,000원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5,000원 한번 잡아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스윙 관점에서 목표가 13만 원까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는지 오늘의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의 주제가 수급주 매매이다라고 들었는데, 수급주 매매를 통해서 또 최근에 많이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거의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매매법으로. 정말요? 너무 부러운데요? 자, 네, 그렇다면 수급주 매매가 뭐예요? 사실 제가 8월 초에는 주도주 낙주 매매를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낙주 매매를 미리 이제 선빵 치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로 돈을 벌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낙주하는 미친 듯이 떨어지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급주 매매로 이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매매법을 바꿔서요. 자, 그래서 이제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은 단순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들을 다 뽑아드리고요.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요.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제가 주도주 종목들을 선정을 합니다. 랭킹을 매겨요.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전 여기서만 놀았어요. 뭐 유한양행, TDS팜, M83, 뭐 한농화성, 화성밸브 다 이 종목들에서만 놀았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또 어떤 신호에서 제가 좀 공략을 하면은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법의 핵심 이론은 단순합니다. 기술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쭉 슈팅을 줍니다.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게 주도주인가요? 주도주 아니죠, 이거. 이런 거, 이걸 보통 이제 좀 질이 나쁜 종목이다라고 하죠.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눌려야 되는데 여기가 절반이에요, 50%. 여기가 38%예요, 38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VI도 가고 상한가도 갑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자, 추세지표 YSL 밴드 우상향, 추세가 좋아야 된다는 뜻인데 제 이름 앞글자를 따서 YSL 밴드를 제가 만들었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링크를 띄워드려서 보통 이제 1시간짜리 교육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뭐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급주. 그러면 수급을 여러분들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딱 3초 만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는 순간 야, 이 종목이 주도주구나 아니면 이 종목이 오늘 뜨거운 종목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3분봉 최소 40억 이상이 한 3번 터지면 돼요. 3번. 네. 그다음에 2개 투음봉 형성 후에 투음봉 이상입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 발생하면은 여기가 타점이 됩니다. 네, 제가 바로 한번 예시 차트이기도 한데 실제 제가 이제 신호를 본 종목들입니다. 자, 8월 20일 한농화성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뜨겁게 반응했었죠, 이 종목이. 자, 보시면은 자, 이게 YSL 밴드고요. YSL 밴드가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우상향하기 시작할 때 매매하는 게 핵심이고요. 아까 38선이라고 했잖아요. 38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도주가 아니죠, 여러분들. 38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지지. 무조건.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좋아야 되죠. 근데 보시면은 자, 3분봉에서 40억 정도가 터져줘야 되는데 이 종목은 175억까지 터져요. 3분봉에서. 야, 수급도 미쳤죠. 좋죠. 자, 그다음에 상승 장악형. 자, 타점. 여기서 질러야죠, 여러분들. 전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는데 못 지르고 있으면 그게 바보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급등해죠. 그리고 나서 눌립니다. 자, 진짜 강한 주도주는 38선 이탈한다, 안 한다? 이탈 안 한다고요. 자, 38선 근처에서 상승 장악형.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줍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는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라 보기엔 좀 애매한데 어쨌든 38선 근처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상향합니다, YSL 밴드가. 자, 그리고 38선 따라가겠죠, 당연히. 상승 장악형, 여기가 타점이죠, 여기가. 여기 없잖아요, 잉태형이잖아, 다. 잉태형. 여기가 타점입니다. 그리고 쭉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농화성 당연히 공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쭉 쐈어요. 전 사실 원래 스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야, 그래서 쏘길래 수익을 잘 주네. 근데 얘가 좀 약간 시가총액도 작은데 대주주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요. 근데 이 종목이 막 50억, 60억이 터집니다, 3분봉에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상승 장악형. 1, 2, 3. 세 개의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8월 20일. 그리고 오늘도 흐름이 좋았었죠. 자, 그 다음에 화성밸브. 자, 보세요. YSL 밴드가 우하향할 때는 보지 말라고요. 우상향할 때. 그리고 38선 위에서 지지받을 때 여기가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또 2개 이상의 음봉. 1, 2, 3, 4, 5. 5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 여기 맥점이에요, 맥점. 완전 맥점이죠. 그리고 나서 쭉 상승합니다. 단 몇 분 만에. 단 30분, 40분 만에 이 종목이 막 15%까지 수익을 주는 거예요. 아, 시장에 있는 돈들 빗자루로 쓸어 담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다. 자, 이번 주에 또 이제 신규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파동을 먹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관망하고 있었고요. 실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고 거래대금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 종목 시가총액 1,000억짜리인데 막 400억씩, 500억씩 터져요, 여러분들. 상승 장악, 타점. 나왔죠, 여기. 그리고 상승 장악. 신규주는 38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가장 큰 맥점입니다. 그리고 급등해주고 눌렸다가
고점을 갱신하고 나오는 상승장은 네, 활용률이 높습니다. 또 수익을 주고요. 자,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보지 않습니다. 네, 38선 아래 있죠? 보지 않아요. 저 안 봅니다. 그러다가 38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네, 2개 이상 이후에 상승장 또 수익 냅니다. 이거 플러스 16%예요, 여러분들. 플러스 12%. 10에서 16%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또 쓸어 담았습니다, 돈을. 야,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M83.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분봉 기준으로 봤어요.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떠가지고 네, 여기서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당일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손실 없이 이거 380땡으로만 거의 모든 돈들, 거의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시장에서 주도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좌 퀀텀 점프를 이뤄내고 있고 시장에 있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월천 트레이더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항상 더 멋진 종목들 나오면 더 열심히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수급주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일단 오늘 히든 종목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제가 핫픽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다 간다라고 보는데 가끔 가다 한 50개 중에서 50개는 너무 오버인 것 같고 한 3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좀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어쨌든 어떤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왜 이 최고점에서 또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오늘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역사적인 최고점. 몇십 년간의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대금 1조 5,40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8월 20일 FTA 승인 이후 셀온이 나왔죠. 네, 특히 신한투자에서 1,0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런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제는 예전 그 썩은 물량이라고 하죠. 그런 물량이 없고 이제 좀 새로운 리프레시된 어떤 수급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국산 첫 FDA 항암 신약 쾌거, 그리고 뭐 모멘텀적으로는 두세 번째 렉나자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는 절대 편하게 안 갑니다. 개시세 전에는 물량을 털고 가는데 이때 한번 털었고요. 이때 이틀 전에 한번 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똑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한번 엄청나게 털어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HLB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왜 유한양행이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냐면은 사실 제가 예전에 녹십자 랩셀이라고 지금 현재는 GC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봉 차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1월 29일 날 이 녹십자 랩셀이 2조 원대 초대형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아까 그 유한양행이랑 일봉에서 똑같이 갭 띄우고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바이오의 어떤 임상 3상이 된다고 해도 저는 안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최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판단을 내렸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최고점이 아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월봉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80년대부터 우상향 해왔어요. 80년도부터.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상단을 현재 터치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강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진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에코프로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도 이게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작년 여기가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 구간을 뚫어내니까 네, 16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조금만 이번 주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상승해주면은 아마 다음 달은 유한양행이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부터 이제 10만 원,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15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걸겠습니다. 98,000원 손절가 꼭 지켜주세요.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료할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오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10만 원 정도에서 매수 시 15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